하루에 얼마나 자주 이런 욕구를 느끼시나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정신과 의사의 질문이 진찰실에 들려왔다. 제 계정이 해킹당했어요. 3번 정도요. 아내가 허락하지 않았어요. 물론 아침과 점심을 드릴게요. 제 71세 남편은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는 돈을 쓴다. 71세 남성에게는 엄청난 금액이네요. 의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은 이미 나는 비틀거렸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했을 겁니다. 이걸 원해요. 병원이 꽉 찼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3개로는 부족합니다. 저도 여자예요. 저도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랑은 제가 62살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질병이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와 구석구석을 탐험해 보세요.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제발. 그리하여 천상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62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만났어요. 아니요, 저는 우리가 만난 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은지야, 오늘도 정말 예쁘다. 강민수 감독의 목소리 날씨가 따뜻했다. 71세, 그는 정형대학교병원 치과 과장으로 근무했다. 6개월 전이었어요. 우리 첫 만남이었죠?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제 친구 소연이가 저에게 은지를 소개해줬어요. 제가 아는 괜찮은 분이 있는데 만나보실래요? 그는 의사이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62살에 하는 이런 사랑은 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하지만 소연이가 계속하라고 격려해줬어요.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단 한 번만 만난다. 우리가 만났던 곳 강민수 감독님은 제 기대 이상이었어요.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은지야, 커피 좋아해. 네, 맛있었어요. 다음번엔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 카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당골린입니다. 가스켓을 참조하십시오. 물론 다음 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셋째 달과 넷째 달 강민수 감독은 신중하다 아니다. 은지야, 남은 평생 내 곁에 있어줘. 잠시 시간을 내실 준비가 되셨나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나이에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볼 시간을 좀 주세요. 물론입니다. 시간을 좀 갖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자 있는 게 지겨워.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동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똑같아요. 감독님이 정말 훌륭해요. 강민수 감독님과 함께 작업하고 싶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은지야, 정말 고마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는 결혼했어요. 그 부부는 62세에서 71세 사이에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이른 아침에 열렸으며 가족들만 참석했다. 친한 친구 몇 명만 초대할 거예요. 은지야, 축하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소연이는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 소연아. 모든 공은 내 거야. 신랑 신부 축하해. 1일차 강민수 감독의 집은 서울에 있다. 그곳은 강남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다. 50개의 피치가 있는 넓은 경기장에서 바라보는 경치 또한 훌륭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이제 우리는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은지야. 그날 밤은 정말 좋았어요.
강민수 감독은 경고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은지야, 괜찮아. 응, 저는 71세입니다. 그는 여전히 건강했다. 만져보니 부드러웠다. 더위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기분을 느껴본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은지야, 너 정말 예쁘다. 내 얼굴이 빨개졌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그날 일어났던 일이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진정한 연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수 감독이 아침 식사를 하러 왔다. 그들은 나를 위해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은지야, 깨어있어. 방금 준비했어요. 아,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네요. 오늘 하고 싶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가 놓여 있다. 샐러드가 있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은지야, 알았어. 나 오늘 잠깐 병원에 갈 거야. 나 가봐야 해. 같이 갈래? 저희 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네. 감독 부인으로서요. 전화를 해야 해요. 나는 자랑스러웠다. 감독의 아내, 내가 62살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알았어. 옷 입고 갈게. 천천히 가, 날 보내줘. 1시간 후에 만나자. 그는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다. 강민수 감독의 차가 본부 역할을 했다. 이건 검은색 메르세데스 S클래스입니다. 은지 씨, 타세요. 사장님, 제가 조수석에 앉으면 좌석이 가죽입니다. 그는 온화한 사람이었다. 차 시동이 걸렸다. 감독, 강민수 상황은 안정적이었다. 은지야, 오늘 날씨 정말 좋다. 네, 맞아요.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비추고 있네요. 그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나는 행복했다.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20분 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대학병원 본관입니다. 네,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 여동생이 내게 다가왔다. 그분이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박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제 아내 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인, 박 간호사님은 50세 정도 되셨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환각. 안녕하세요, 여성분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박 간호사의 눈은 다소 복잡하다. 나는 그를 봤다. 강민수 감독은 제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라고 물었다. 우리의 손은 서로 얽혀 있다. 좋아요. 안으로 들어가죠. 나는 병원에 갔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직원 몇 명을 봤습니다. 나는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빠른. 모두가 강민수 감독을 존경합니다. 내 눈에서 그걸 봤어. 자랑스러웠어. 이 남자의 아내는 현재 매니저 사무실에 있습니다. 모범. 넓고 깨끗한 방이었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 게다가 은지는 요즘 여기 자주 오거든. 천만에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교도소장이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문이 열리고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한 젊은 여성이 먼저 들어갔다. 국장님, 서류를 검토해 주십시오. 정말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강민수 감독이 해당 문서를 받았다. 그 젊은 여자는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출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뭔가가 생겼어요. 이상했어. 이 관점은 무엇인가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계속해 봅시다. 모든 사람. 한 젊은 여성이 나왔다. 강민수 감독이 미소를 짓는다. 밀봉하다. 은지야, 잠시만 기다려줘. 곧 끝날 거예요. 네, 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느껴졌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어요. 그냥 제 상상이겠죠? 첫 주는 이런 모습이었다. 강민수 감독님, 정말 훌륭하게 연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은 아름답고 오늘 아침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에게 그렇게 전해주세요. 저녁에 같이 산책하러 가요. 이번 주말에 맛있는 레스토랑에 데려가 줘. 그가 그걸 내게 줬는데 좀 이상했어. 반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밤에 자는 시간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그런 일이 거의 매일 내게 일어났다. 당신은 여기에 있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떠올린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어느 날 아침, 강민수 감독이 뒤에서 나타났다. 은지야, 너 나 안아줬지? 응,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손이 천천히 떨어졌다. 내일부터 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그날 아침 식사는 30분 늦게 배달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내가 진정되자 그는 다시 뒤에서 나를 껴안았다. 은지야, 앞치마 줘, 감독님. 그 옷 입으시니 정말 멋지세요. 수프가 익어가고 있어요. 모든 게 괜찮아요. 곧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곧 일어날 거라고 하셨는데 결국 거의. 그는 모든 것을 꺼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조차도 똑같았어요. 이상하네요. 하루에 이런 일이 3번이나 일어난 건 처음이에요. 문득 71세 남성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하루에 3번씩 이 질문을 하는 게 정상인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 결혼식 올린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벌써부터 불평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신혼부부시니까 그럴 만도 하네요. 나는 큰 위안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느껴졌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요? 이 현상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결혼식 후 2주째 되는 아침,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어제 저녁과 그저께, 어젯밤, 매일 밤, 강민수 감독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가져가세요. 눈 밑 다크서클. 내 눈 밑 부분이 파랗게 변했다. 젊은 커플의 모습이 이런 건가? 문이 열린다. 강민수 감독이 도착했다. 손이 다시 뒤에서 나를 껴안는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첫째, 신체적 스트레스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입술이 흉골의 선을 따라 움직이네요.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는 잠깐일 뿐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그는 거기에 있었다. 이건 절대 바로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30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간신히 버큰의 가게에 도착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달걀을 깰 힘이 없어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노른자가 묽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강민수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오늘 병원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같이 가요. 저는 오늘 집에서 쉴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강민수 감독은 얼굴을 찌푸렸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첫인상은 그가 차갑고 무자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결혼한 지 겨우 2주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 효과가 없는데도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안해. 나도 같이 갈게. 그의 얼굴 표정은 차분해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것은 얼어붙어 있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걸까? 나는 1시간 후에 떠났다. 검은색 메르세데스 차량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는 라디오조차 켜지 않았고 몸이 몹시 무거웠다. 효과가 있었다. 오크라와 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동경. 내 손가락이 떨렸다. 우리는 20분 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멀리 아노스 공원이 보였다. 모든 게 괜찮아요. 그는 강민수 감독을 보자마자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준비했어요. 왜 관리자 사무실을 피하시는 겁니까?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큰 창문을 통해 바라본 서울 도심의 전경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강민수 감독은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가죽 소파에 앉았는데 푹신했다.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행복하냐고요. 결혼한 지 2주 됐어요. 나는 문간에 서서 그 생각을 했다. 나는 소리를 들었다. 여성들의 목소리. 매니저님, 제 새 아내 보셨나요? 집에 왔어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네, 봤어요. 젊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62세입니다. 그 웃음소리는 조롱하는 듯 들렸다. 이 나이에 뭘 알고 있니? 결혼하셨나요? 제 전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조용히 해을 다 들려. 발소리가 점차 멀어져 갔다. 나는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어요.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컸다. 전처가 똑같은 짓을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이게 바로 전체 이야기입니다. 강민수 감독은 전처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래전에 아내를 잃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죽었나요? 그리고 그의 누이들은 왜 죽었나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나요?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1시간 후, 강민수 감독이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표정, 온화한 미소. 아침에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보다. 병원 구내식당에서의 점심 식사 나는 떠났다. 식사하면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나는 그걸 느꼈어. 자매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는 돌아서서 갔다. 나는 동의했다. 나는 그가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건 분명 나에 관한 이야기였어. 그 광경은 고통스러웠다. 음식을 삼킬 수가 없었어요. 나는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다. 씻을 때 찬물과 접촉하게 됩니다. 날씨가 습하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다.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섰다. 눈은 가로등 주위를 둘러본다. 조심스럽게 말하세요. 시간이 되실 때 만나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여성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다. 그때 박 간호사라는 다른 간호사가 왔다.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걸어갔다. 나는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내 귀에는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와 손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릴 뿐이야. 아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집에 가서 저녁을 준비했다. 나는 그를 삶아 죽이고 그의 손을 잘라냈다. 물 끓는 소리와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그러자 현관문이 열린다. 강민수 감독은 해고당했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평범한 어느 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릇이 내려놓아지는 소리였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이건 차원이 달랐다. 박노신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나는 주변을 걸어 다녔다. 이 이야기는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누구일까요? 나는 미지근한 물로 설거지를 했다. 나는 손을 물에 적시고 비누칠을 했다. 그런 다음 등 뒤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연출은 강민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맡았습니다. 나는 거품과 물로 뒤덮인 손을 들어 올렸다. 모든 것이 차츰 무너져 내렸다. 감독이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손목에 닿았다. 숨결이 귓가를 스친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 내 몸은 긴장되어 있었다. 오늘 저녁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3번, 거실과 침실에서. 아침, 저녁, 밤, 지금, 바로 지금. 일정표는 준비됐어요.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일과 같아요.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서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조명이 부족하면 천장에 그림자가 진다. 이것은 $1입니다. 심지어 강민수 감독님도 제 옆에서 숨을 쉬고 계셨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는 깊이 잠든 것처럼 보였다. 정말 멋진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71세 남성은 하루에 약 3번 소변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쉬지 않고 매일 그 일을 합니다. 생각해봤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연이한테도 말해줘.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러한 걱정들은 결혼 후 불과 2주 만에 내게 생겨났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박 씨의 얼굴을 기억했다. 이 이야기는 여성을 위해 쓰였습니다. 이 말들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에도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다.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손을 등 뒤로 하세요.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목소리는 감미로웠지만 손길은 그는 절망에 빠졌다. 저는 이미 익숙해졌어요. 아니요,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는 커플이니까요. 그럴지도 모르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몸은 정직했다. 나는 점점 더 피곤함을 느꼈다. 나는 거울을 보았다. 눈 밑 다크서클이 더 깊어졌고 볼이 약간 부어올랐어요. 전원이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식욕도 없었고 웃을 수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강민수 감독은 계속된다.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71세이지만 전혀 피곤해 보이지 않는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똑같아. 은지야, 요즘 내 얼굴이 이렇지 않았는데. 네, 말할 때 손이 움직이죠. 당신은 하지 않았어요. 정말 멋진 커플이네요. 너무나 명백해. 너무나 명백해.
너무나 명백해. 이 말들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따끔거림은 정상인가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또 한 주가 지났네요. 결혼 후 3주 만에 내 몸은 하나가 되었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온몸이 몹시 무거워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균형을 잃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식욕이 완전히 사라져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 음식을 먹어봤는데 아무 맛도 나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삼키는 문제였어. 나는 웃을 수도 없었다. 강민수 감독이 농담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입꼬리를 올릴 수 없어서 그들에게 억지로 올리게 했다. 그날 밤 나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이 켜지고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관리자 판우사 씨, 내일 병원에 가주세요.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내 손, 온몸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어색해 보였다. 답장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제가 이걸 해야 할까요? 그런데 좀 궁금하네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손가락. 그는 이사했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 휴대폰 화면을 끄면 화면이 검게 변합니다. 내려가다. 내일 알게 되겠죠. 박 간호사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내 심장은 마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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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강민수가 내 곁에 있어요. 감독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침착한 얼굴. 하지만 난 그 얼굴을 전혀 볼 수 없어. 그곳은 조용하지 않았다. 나는 눈을 떴다. 제가 닫았어요. 내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오전 4시, 5시, 6시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효과가 있었다. 창박동에는 점차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다. 다음 날 저녁 8시, 병원 1층 카페에서 저는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으세요. 먼저 당신부터. 내 손이 떨렸다. 커피잔을 하나 집어들었는데 손잡이가 부러져 있었다. 떨림.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카페는 정확히 2시에 문을 엽니다. 박아, 네, 맞아요. 수건과 외관에 대한 의견. 그분이 오십니다. 앉으세요. 박 간호사님이 의자를 가져다 드릴 거예요. 나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석회화되어 있었다. 심각한 표정이었다. 커피 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박수녀는 두 손을 모으고 입을 다물었다. 저희 매장은 영업 중입니다. 부인, 제가 그날 전화드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어서 망설였다. 제발 말해주세요. 이건 아내에게 줄 선물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25년간 감독으로 일했습니다. 그 이후로 난 완전히 바보가 되었어. 이 모든 것을 들어보세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내 전처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감독은 오래전에 아내를 잃었다. 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야. 박 씨는 심호흡을 했다. 진정제 과다 복용 사건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았다. 네, 그건 5년 전 일이죠. 전처가 병원 경비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당신이 거기 계셨다고 들었어요. 커피잔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박 간호사의 눈빛. 그것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했다. 부인, 감독님은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해 오셨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성들과 소통하고 싶으신가요? 어려웠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처는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약 1년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효과가 있었다. 박자매는 말을 이었다. 응급실의 간호사와 외래 환자들 심지어 마약상들까지도 나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다용도실을 청소할 때마다 이 여자들이 내가 너에게 몇 가지 물건을 줬어. 귀걸이랑 머리핀이야. 속옷까지도 반쪽기라는 단어만 들어도 소름이 돋아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전처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아팠다. 저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호의 목소리가 차분해졌다. 어느 날 응급실에서 진정제 과다 복용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휘자,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박 간호사의 전처가 사망한 후에도 조심스럽게 말하세요. 한 달 후가 아내 생일입니다. 경비실에는 여자들이 드나들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내의 결혼식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수녀는 고개를 숙였다. 일주일 전 저는 다용도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분홍색 팬티를 발견했어요. 내 손이 떨렸다.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저는 그녀가 당신의 아내인 줄 알았는데 당신의 아내는? 그는 병원에 거의 가지 않는다. 입이 말랐어요. 어제 아침에는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응급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귀를 막고 싶었어요. 난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 여성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새로운 목소리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부인, 조심하세요. 감독은 절대 바뀌지 않아. 절대로. 박 간호사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다. 내 전처와 똑같아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목이 막혔어요. 부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감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성욕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계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그 관리자는 정신건강부서에서 근무합니다. 정신과 의사를 만나본 적이 있나요? 네, 그건 약 3년 전쯤이었어요. 전처는 감독을 데리고 갔다. 박수녀님은 신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의료 기록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네, 저는 성중독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중독, 이 단어가 계속 귓가에 맴돈다. 나는 주변을 걸어 다녔다. 하지만 의사는 치료를 권했습니다. 매니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빠른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박 씨의 전처처럼 되기 전에는 움직임. 부인,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세요. 제가 이 카페를 연 것도 바로 그런 마음에서입니다.
나는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는 사람들 차들이 방향을 바꾸는 소리, 음악 소리. 모든 것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내 손이 떨렸다. 내가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순간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훌륭했고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정확히 그렇게 됐습니다. 휘발유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나는 카페를 나왔다. 햇볕이 너무 강해서 눈이 부셨다. 하지만 세상은 암흑이었다. 그는 간통을 저지른 전처의 죽음을 기린다. 색깔이 하얗게 변했다. 나는 택시를 탔다. 기사는 그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부인,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집으로 가세요. 부탁드립니다. 주소를 알려드리면 음성 안내가 나올 겁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차 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승객들이 100m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30분 후에 집에 도착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빈집 강민수 감독은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입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녕하세요. 제 결혼식이 끝난 지 겨우 3주밖에 안 됐어요. 내가 이걸 단 3주 만에 알게 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박로 감독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내 전처처럼 아프지 마세요. 나도 그래요. 이게 사실인가요? 너무 무서웠어요. 전처처럼 저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진통제를 과다 복용해도 안전한가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 문제를 직면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할까요? 남을까, 떠날까? 나는 내 휴대폰을 보았다. 친구 소연이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식을 올린 지 벌써 3주가 됐어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감독은 강민수였다. 은지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이것은 상표인가요?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들렸다. 나는 얼어붙었다. 은지는 얼굴을 돌렸다. 아마 눈물 자국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울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야? 걱정돼. 그때는 그렇게 들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인가요? 니콜에게. 니콜에게. 왜 울고 있어? 안아주고 싶었는데. 내가 해냈어. 순간 내 몸이 떨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했다. 강민수 감독의 표정이 변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뭐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본인 목소리로요?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목소리는 다정함에서 차가움으로 바뀌었다. 사랑에는 통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피곤해요. 또 피곤하네요. 요즘 들어 계속 피곤하다는 말만 하게 돼요? 네, 정말 무서웠어요. 은지야, 나 오늘은 쉬고 싶어. 정말 멋진 커플이네요. 이 진술은 명확합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강압과 통제 모두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문제죠?
불가능하다고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두려웠다. 회장님, 저는 은지입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댔다. 더 이상 후퇴할 여지는 없다. 은지야, 그거 이상하네. 있잖아,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똑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요? 누군가 내 팔을 만졌어요. 이가 온몸에 기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전처도 이런 짓을 했나요? 덕분에 그 상황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결국 많이 울었어요. 효과가 있었다. 감독님, 오늘 상황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왜, 몸이 안 좋아? 어디 있어? 대개 나는 심호흡을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손을 거두었다. 모든 사람. 오늘은 쉴 거예요. 제 방으로 갈 겁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넘어졌어요. 나는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삶을 계속 살아야 할까? 제가 이걸 해도 될까요? 아니면 떠나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떠날 수 있을까요? 결혼식 후에요. 겨우 3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부끄럽네요. 나는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다른 침대에서 잤다. 강민수 감독은 등을 돌렸다.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하나 보이네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운이 좋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박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전처처럼 아프지 마세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전처처럼 우울증에 걸릴 거예요. 나는 추락할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한순간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와 강민수 감독님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졌다. 그는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조용한 편입니다. 효과가 있었다. 우리는 아침을 따로 먹었어요. 나는 몸을 돌려 밤새도록 잠을 잤다. 강민수 감독의 요구사항도 완화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저는 조금 걱정했어요. 다른 장소를 선택할 수 있나요? 박수녀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응급실에 있는 젊은 여성의 분홍빛 목소리, 내 가슴은 속옷으로 가려져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강민수 감독 아니다. 은지야, 오늘 병원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 네, 맞아요. 저는 정신건강과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나랑 같이 가자. 곧 집에 도착할 거야.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신과 의사인가요? 왜 정신의학인가요? 이는 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복용해야 해요. 안 좋아요. 똑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모든 사람. 저도 같이 갈게요. 병원은 오후 2시에 문을 열어요. 병실 뒤편 복도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은지야, 여기서 기다려. 곧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수 감독입니다. 나는 진찰실로 들어갔다. 문이 손상되었습니다. 나는 복도에 혼자 남겨졌다. 나는 의자에 앉았고 치료실로 통하는 문은 바로 내 옆에 있었다. 그는 내 옆에 있었다. 소리가 너무 커서 방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상황이 명확해졌다. 나는 의사의 목소리를 들었다. 의장님,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네,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여기 계신가요? 강민수 감독의 목소리가 독특하다.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기 검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2차원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동일하며 단지 글자의 발음만 다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 이런 일이 하루에 몇 번이나 일어나나요? 생각이나 소망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마음나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 이는 하루 3끼, 즉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목소리가 아주 자연스러웠다. 의사 선생님,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식사를 하는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밀봉하다. 71세 남성에게는 엄청난 금액이네요. 대화가 중단되었다. 이때 강민수 감독이 개입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했을 겁니다. 손에 더 자주 착용하고 싶어요. 저는 이 사람을 차단했습니다. 2번 모두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의사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나는 소리를 들었다. 더 원하세요? 내 욕망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는 앉지 않았다.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아내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차가운 웃음이었다. 아내는 저를 따라오지 못해요. 피곤해하네요. 그는 몹시 지쳐서 온몸이 쑤신다고 말했다. 나는 얼어붙었어. 의사가 말했다. 선생님, 이건 명백한 성중독입니다. 이것은 증상 중 하나입니다. 성중독.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71세 남성은 3가지 이상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욕망과 그에 대한 불만족감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해,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그게 다예요. 제 나이대의 평균은 일주일에 약 12회 정도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의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저는 3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요. 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입니다. 나는 동시에 회복도 해야 해, 정말 싫어. 단호한 목소리였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주님,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이건 단순한 변덕이 아니라 중독이다. 그것이 중독이든 다른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의자를 더 가까이 당긴다.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마치 꿈에서 막 깨어난 듯한 기분이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상담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가볼게요. 매니저 사무실 문이 닫혔어요. 저희 매장은 영업 중입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강민수 감독님이 오셔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나는 그를 봤다. 은지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하나 보이네요. 네, 복도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정적이 흘렀다. 나는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정적이 흘렀다. 나는 차에 탔다. 이 프로젝트는 강민수 감독의 주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떠났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은지야, 사실이야. 병원 앞에서 말이야. 이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회사,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어. 네, 제 손이 떨렸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어. 차가운 목소리였다.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남자라면 그건 정상이죠. 하지만 의사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의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실렸다. 은지야, 이 커플한테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야. 바로 그거야. 또 그 단어잖아. 너무나 뻔하잖아. 타임스. 보르 이게 뭐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마치 누군가 내 가슴을 칼로 찌른 것 같은 기분이에요. 똑같았어요.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냐고요?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눈물이 흘렀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저와 결혼했나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 표현을 몰랐어요. 거절하는 뜻은 아니에요. 저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무슨 문제인지 알려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차를 세웠어요. 그는 갑자기 차를 길가에 세웠다. 이것 좀 봐, 차가운 눈빛이었다. 은지야, 넌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 네, 적응이요. 내부 달라요. 모든 여성은 몸매가 좋다. 다른 여성들의 마음 또한 슬픔으로 가득 찼다. 다른 여자들은 누구지? 내가 틀렸어. 당신은 얼굴 표정으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요. 말씀해 주세요. 다른 여성들은 누구인가요? 은지야, 화내지 마. 화내지 마, 그게 당신이 말하려는 뜻인가요?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요? 침묵.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게 답이었어요. 인도 저녁 그래서 돌아오신 건가요? 아직 여기 계신가요? 침묵이 흘렀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지야, 오직 나만을 위한 거야. 세상에. 네, 전처도 적응 중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진정제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제 잘못입니다. 저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것은 목소리였다. 그는 완전히 무죄해 보였다. 하지만 저는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지 않을 거예요. 내려가다. 은지야, 어디가 오나 집에 안 가, 그게 다예요. 뭐라고 하셨죠? 이제 보내드릴게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은지.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계속 걸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이혼했습니다.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처처럼 죽는 대신에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나는 택시를 탔다. 들어오세요. 어디 가세요? 제 친구 소연이가 저에게 자기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차 시동이 걸렸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거리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효과가 있었다. 사람들이 웃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바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결혼식 후 한 달,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이것으로 끝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소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소연아, 나 이제 집에 갈게. 며칠 동안 머물러도 될까요? 방금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죠? 물론이죠. 좋아요. 기다릴게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또다시 62살이 됐는데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전처처럼 되는 대신에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나갔기 때문이다. 소연이가 문 밖에서 소리쳤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은지와 소연이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를 봤어요. 왜 저런 얼굴일까요? 그래서 나는 울었다. 아무 말 없이 그를 껴안았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 소파에 앉으세요. 먼저 당신부터. 따뜻한 차를 가져왔어요. 물을 마시세요. 천천히 말하세요. 차를 한 모금 마시세요. 차를 마시고 나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소연아, 응,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소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이 지났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난 살아남을 거야. 무슨 일이지? 입이 아파.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강민수 지휘자, 이것은 성중독입니다. 성중독 이 질문을 하루에 3번씩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만약 거절하면 소연이가 화를 내고 당신 손을 잡을 거예요. 나는 입을 가렸다. 저는 결혼 전에 연애 경험이 있었어요. 결혼 후에도 전처는 여전히 똑같아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진정제 과다 복용으로 인해 소연이가 내 손을 잡았다. 은지야, 정말 잘했어. 이렇게 빨리 헤어질 수 있어서 좋았지만 좀 어색하네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이혼. 내가 뭘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야? 내 잘못이 아니잖아. 아니, 그러지 않았어.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바보처럼 보이나요? 저는 62살이고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당신은 로맨스를 꿈꿨죠. 난 바보가 아니야?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 소연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밀봉하다. 여기 며칠 동안 머무르실 계획이세요? 이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연아, 뭐라고 했어?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뜻이잖아. 소연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게 바로 이거야. 오늘 밤 나는 집안의 작은 방에서 잤다. 한 달 전에 새 집의 천장을 봤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지옥이었어요. 전화번호. 감독은 강민수였다.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다운로드했어요. 나는 또 이해하지 못했다.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은지야, 집으로 돌아와. 세려면. 이야기 좀 해봐요. 제발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삭제했어요. 나는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아침을 먹었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그는 어제도 저녁을 먹었어. 감사합니다. 밥을 먹었는데 목에 걸렸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해.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해요. 나는 숟가락을 집어 입에 넣었다. 나는 그것을 씹었다.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은지 씨, 변호사를 찾아야 해요. 변호사세요? 네, 이혼 소송 중입니다. 네, 추적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 단어가 딱 맞았어요. 하지만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요. 제게 변호사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드리겠습니다. 소연이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14시 연극 속 변호사 소현 사무실. 그는 40대 변호사였다. 앉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결혼 생활이 한 달밖에 지속되지 않았다고 하셨죠. 네,
이혼 사유는 남편의 성중독이었습니다. 이것은 연애 관계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가 있습니까? 그 병원은 간호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는 서류들을 꺼냈다. 자산을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짧아서 많이 얻지는 못했어요. 힘들겠지만 괜찮아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님, 나는 그를 봤다. 정말 확실해요. 모든 사람. 저희는 가능한 한 빨리 업무를 재개할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내 손이 떨렸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인신고서는 한 달 전에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제가 썼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후에는 변호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저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남편분께 등기우편을 보내겠습니다. 네, 전화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무실을 나섰다. 소연은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계속하기로 했어? 잘했어.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은지야, 쉽지 않겠지만 인내심을 가져. 응, 하지만 눈물은 다시 흘러내렸다. 울지 마, 이건 새로운 시작이야. 62살에 새로운 시작을 하다니. 그는 몇 살일까요? 잘 지내. 너 아직 젊구나? 고마워, 소연아. 일주일 후, 저는 조금 나아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 동의했어요. 정말요? 내 생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결혼 기간을 고려했을 때 재산을 어떻게 분할해야 할까요?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제시하셨나요? 5천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하지만 강민수 감독의 재산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었다. 가져가시겠어요? 네, 제가 받겠습니다. 모든 사람. 저는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소연이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5천만 원만 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죠.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틀 후 가정법원전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적응 과정을 거쳤습니다. 강민수 감독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그는 여전히 잘생겼어.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담당자가 말했다. 양측 모두 이혼에 동의하는 거죠? 네, 저도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또한 당신은 재산 분할에 동의했습니다. 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강민수 감독도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혼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결혼식 한 달 후 법정에 섰습니다. 상황이 명확해졌다. 강민수 감독이 그의 뒤를 향해 소리쳤다. 은지는 멈춰 섰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소연이는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 하셨어요. 네, 다 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정말로요. 좋아요. 제가 당신을 안아드렸어요.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네, 하지만 나 곤경에 처했어. 62세의 이혼 후 실직 상태인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살아야 할까? 은지야, 일단 집에서 먼저 살아봐야겠어. 솔직히 말해봅시다.
네, 비록 작은 스튜디오라고 해도 그렇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같이 가보죠. 감사합니다. 소연아, 무슨 일이야? 이런 시기에 친구가 있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나는 거지덕지기였다. 일주일 후 나는 작은 작업실을 샀다. 알겠어요. 그곳은 시를 쓰기에 전혀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곳은 나만의 공간이었어요.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곳, 그것은 우주였다. 나는 가방들을 풀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옷 몇 벌, 화장품 몇 개, 그리고 책 몇 권, 그게 다예요. 창밖을 내다본다. 서울의 하늘이 보인다. 모든 게 괜찮아요. 이제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나는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전처처럼 나도 진통제를 남용한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저는 구인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 봤습니다. 62세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그러자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다. 괌에서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연 작성, 그는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제가 전화했어요. 소연아, 나 맞아. 응니, 나 은지야. 제 사무실에서 일해주실 수 있나요? 정말요? 네, 배우고 싶어요. 부동산 업무 물론. 언제 출발할 수 있나요? 내일부터요. 좋아요. 기다릴게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걱정도 됐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62살은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태양은 다시 뜰 것이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에 알람 시계가 울렸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서 깼다. 나는 그걸 느꼈어. 세수를 하고 옷을 입은 후 나는 거울을 보았다. 눈 밑에 다크서클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눈은 훨씬 더 좋아 보였다. 이건 차원이 달랐다. 반짝이는 눈빛. 내가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부터 10월에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시리게 합니다. 나는 재빨리 지나갔다. 정말 상쾌했어요. 나는 버스에 올라타 자리에 앉았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곳은 젊은 직장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62세이며 악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부끄러움은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수연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모범. 좁은 방 벽에는 테이블 2개와 책상 하나가 놓여 있다. 부동산 사진. 소연이 화난 듯 웃고 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창가 옆 작은 테이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안내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햇볕이 비추기 시작했고 따뜻해졌다. 부동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단계별로 학습하세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매물은 침실 1개짜리 아파트입니다. 투룸 아파트, 사무실, 아파트 건물에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나는 그걸 봤지만 알고 싶었어. 딸깍거리는 소리와 소연에 대한 설명, 나는 매우 집중해서 필기를 했다. 마치 62세 대학생이 된 기분이에요. 점심시간이거든요. 소연이가 사온 김밥을 먹고 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때요? 어렵나요? 조금은요. 하지만 이거 웃기네.
김밥 먹은 지 꽤 오래됐네요. 음식은 맛있었어요.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첫 손님들이 정확히 오후 2시에 도착했습니다. 30대 여성이 원룸 아파트를 보러 왔다. 저는 손님이었어요. 소연의 답변을 고려해 볼 때 알아냈어요. 친근하면서도 전문적이고 자연스러운 외모. 고객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이는 올바른 결정입니다. 그러자 소연이 말했다. 다음번에 할게요. 온몸이 떨렸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주가 지나면서 단계적으로 저는 익숙해요. 저희 부동산 관리 시스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고객들에게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료. 물론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가격 또는 위치 정보가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소연이가 내 곁에 있어줬다. 이건 저에게 유용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처음이라서요. 감사합니다. 어느 날 나는 혼자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가 거기에 있었어요. 소연이가 그 부동산을 보러 갔어요. 그가 떠나고 문이 닫히자 저희 매장은 영업 중입니다. 6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 환각. 환각.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저 방 안에 있어요? 알고 싶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이번이 제 첫 병원 방문이었어요. 하지만 내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앉아. 의자를 고를 때는 크기와 면적, 제곱미터를 문의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컴퓨터를 켰을 때 내 손이 약간 떨렸다. 나는 조용히 집안을 샅샅이 뒤졌다. 부동산은 어때요? 가격은 9펜스이고 보증금은? 월 할부금은 10분에 5000입니다. 네,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해당 숙소는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나는 건물 3층으로 올라갔다. 열쇠로 문을 열자 작은 작업장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황혼. 그곳은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다. 그는 어때요? 괜찮아요. 제가 그를 제 집으로 데려갈게요. 이게 제 첫 계약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사무실로 돌아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알리소연은 거짓말을 했다. 소연아, 나 계약서에 서명했어. 소연아, 그냥 안아줘. 나는 자랑스러웠다. 62세에 맺은 첫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쯤 지나니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고객 서비스는 점점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계약서 작성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매일 아침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 박민설 감독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실 사항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또다시 겪어야 하는 걸까요? 어머, 이제 모든 게 달라졌네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손님들이 나를 찾아올지 궁금해진다. 만나서 이야기 나눠봐요. 어떤 집을 보여드릴까요? 기다리는 중 버스 안에서 출근길에 창밖을 내다보며 미소 지었다. 1970년대 초 어느 토요일 오후가 떠오르네요. 할머니께서 사무실에 오셨다. 환각. 환각. 앉으세요.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셨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저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 남편과 아이들은 죽었다. 나는 독립해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큰 집에서 너무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아요, 할머니.
다 괜찮아요. 내가 잘 곳을 찾아줄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부동산을 보러 갔다. 첫 번째 집은 매우 어두웠고 두 번째 집은? 그 집은 계단이 매우 가파랐고 3층에 있었다. 바키노의 이는 5자리입니다. 여기는 정말 아름답네요. 햇살이 눈부시게 비추고 있어요. 그렇죠.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좋아요. 실천하세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아주셨다. 아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요. 다시 시작할게요. 네, 가죠. 좋아요. 그럼 같이 가요. 기뻐하라. 내 눈이 너무 아파. 나는 사무실로 돌아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어둡지 않았어요. 내일은 괜찮을 거예요. 아침에는 해가 다시 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강민수 감독과의 결혼 끝났지만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소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아남았습니다. 나는 즉시 답을 얻었다. 뭐라고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웃으세요. 준비됐습니다. 62세 이혼 여성 고객을 위한 부동산 중개 지원 서비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한심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분명히 거기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나는 나의 의지와 힘으로 굳건히 서 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전처처럼 저도 진통제를 복용합니다. 저는 과다 복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고 살아남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다웠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고객들을 만납니다. 일반적인 근무일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귀중한 것이었다. 월요일 아침 회사 전화가 울렸다.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다. 매물로 나온 사무실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손님이었어요. 30분 후 우리가 만났던 카페에서 드디어 도착했어요. 내가 들어서자마자 누군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는 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은 안호사 씨의 정원이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내가 의자에 앉자마자 박 씨는 조심스럽게 저는 이 질문을 했습니다. 남편분과 헤어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이어서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다. 강민수 감독, 2달 후 재원은 이번에는 50대가 되었다.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다. 똑같았어요. 박 간호사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다. 이건 내가 부탁했잖아. 새 아내분께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겠어요?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것이다. 제발 제가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카페를 나왔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생각은 혼란스러웠다. 강민수 감독님에 대한 질문에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는 개입하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누군가가 개입했다. 그중 한 명은 당신의 전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천장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결혼 전에 누군가를 만났다면, 만약 그들이 나에게 경고했다면 어땠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박수녀님께 그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제가 전화했어요.
그 젊은 여성의 연락처를 받은 후 긴장됐지만 결심은 굳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거절했어요. 긴 기도를 드린 후 내일 오후 3시에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했다. 우리는 약속 장소였던 카페에 도착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창턱에 앉아 있었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우아하고 세련된 옷 분위기는 차분했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그를 데리고 나갔어? 감독과 결혼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내가 그에게 그것에 대해 묻자 그는 단호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상황이 곧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박민수 감독의 성중독의 날 3번 청혼하는 것은 간통으로 간주됩니다. 그의 안색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입니다. 박사님께서 탁상 심리치료가 무엇인지 설명하십니다. 디스크를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였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 전처는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나는 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몸을 떨며 모른다고,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후로 긴 침묵이 흘렀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을 받았을 때 날 내버려 둬, 지금 당장 날 내버려 둬 밀봉하다. 그가 나에게 부끄러운지 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답했다. 불쾌했지만 죽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깨어날 시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 시간은 너무 길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떠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카페 문을 열자 테이블 위에 빛과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상황이 명확해졌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하지만 미안해.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적어도 나는 경고했잖아. 일주일 후 그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나 여기 왔어. 이혼하기로 결정했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했다. 밀봉하다. 그는 나를 만나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일 다시 나타날 것이다. 너도 나처럼 다시 태어날 것이다. 박민수 감독은 교체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저는 7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성중독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사기를 치고 있으며 새로운 사기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자를 찾을 것이다.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떠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저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힘이었다. 이혼 후 한 달 이것은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와서 매우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그것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은 쾌활해 보였다. 그런데 얘기 좀 해보자. 저는 그것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다시 나아질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내게 웃어도 된다고 말했다.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날 봐. 난 2달 전에 죽었어. 힘들긴 했지만 이제는 매일 똑같아요. 그는 아침 식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나는 그가 사무실을 나서는 것을 따라갔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 비행기표를 사면 더 일찍 출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마 결혼을 안 할 것 같아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이 고통 덕분에 저는 오늘날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창밖 하늘이 붉은 빛을 띠기 시작했다. 아름다웠어요. 그 당시에는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볼 형편이 안 됐어요. 박민수 감독의 요구를 피하세요. 나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느라 긴장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매일 밤 노아를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오늘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소연은 퇴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은지야,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저녁 먹으러 갈래? 좋아. 우리는 함께 사무실 문을 닫고 나왔다. 저녁 불빛의 거리가 반짝였다. 걷는 동안 나는 생각에 잠겼다. 저는 62살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후회도 느끼지 않았다. 저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삶을 즐길 수 있어. 네, 그게 다입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창밖에는 벚꽃이 만발해 있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하루는 오전 7시에 알람 시계가 울리면서 시작됩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창문을 열면 따뜻한 바람이 느껴진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사라지고 보른 본래의 혈색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뒤돌아섰다. 그 미소는 자연스러웠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8개월 전 이맘때 강민수는 저는 감독과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언젠가 나는 석양빛 아래에서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를 꿈꿨다. 저는 지금 더 행복해요. 내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소연이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접었다. 오늘 계약이 2건 있다고 들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꽤 잘 대처하고 있어요. 저희는 고객 서비스, 계약서 작성, 심지어 제품 목록 작성까지 제공합니다. 설명 방식 또한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내가 혼자서 이겼다는 거야. 그것은 돈과 함께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였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느꼈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기억나세요? 적은 금액이었지만 내 손으로 번 돈이었다. 돈이었고 나는 자랑스러웠다. 첫 손님들이 오전 10시에 도착했습니다. 70대 남성이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저는 자녀들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생존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함께 매물을 둘러보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저는 그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외롭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자유로운 삶을 사는 대신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내가 혼자 있는 게 행복하다고 말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그렇다고 말했다. 내가 해냈어. 계약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날씨가 따뜻했다. 누군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줄 몰랐어요. 두 번째 손님의 도착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우리는 만났어요. 어린 자녀를 둔 50대 이혼녀나는 집을 찾고 있다고 말했지만 내 눈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거기에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싱글인데 이게 괜찮을지 궁금해요. 나는 그에게 다시 물었다.
제 이야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죠. 62세에 이혼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그는 지금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얼굴에 희망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몇 가지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작고 햇볕이 잘 드는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또한 그의 친절한 말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위안이 될 수도 있다. 퇴근 후에 집으로 가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작은 스튜디오지만 완전히 제 공간이에요. 그것은 우주였다.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어, 절대로. 입장료 무료. 저녁 식사 포함. 조리 과정에서 컵라면에 물을 부었다. 희미하게 거품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당신이 설거지할 때 당신 뒤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접촉 당시에는 긴장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죠.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요리할 수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라면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어. 내가 전원을 켰다. 나 혼자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휴대폰. 올리 소연을 보세요. 은지야, 다음 주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시간이 있어. 우리 같이 봉사활동 할까요? 어때요? 좋아요. 그럼 가죠. 저는 매달 제 사무실에서 직접 합니다. 요양원을 방문하여 거주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저는 참여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저도 가도 되나요? 물론이죠. 어른들은 은지아가 오면 아주 기뻐한다. 저도요.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전화 끊겠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그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줄은 몰랐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소현이랑 같이 가요. 저는 도곤족이 거주하는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간 곳은 80세 되신 할머니 댁이었다. 그는 기다렸다. 문을 열어준 노파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다. 그는 배가 불렀지만 눈빛은 따스했다. 어서 오세요. 그곳은 작은 원룸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은 깔끔했지만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그걸 느꼈어. 그런데 얘기 좀 해보자. 저는 그것을 공유했습니다. 제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아이들은 해외에 살고 있어서 나는 1년에 한 번씩 그들을 방문한다. 이는 매일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 말은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네, 외로우시죠. 하지만 전 익숙해요. 이 말들은 제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알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외로움이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생존 방식이었다. 할머니, 저도 언젠가는 완성할 거예요. 이야기 좀 해봐요. 정말요. 네, 왜 저도 혼자 살아요. 나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요.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의 손을 잡았어요. 날씨가 따뜻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나는 버려진 집을 방문했다. 우리는 청소를 돕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했어요.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로 갔었는데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느꼈어요. 매일을 살아가는 데에는 위로, 연민,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본다. 저는 63세이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바래기 때문입니다.
강민수 감독님과 작업했을 때보다 훨씬 더 그랬습니다.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큰지라고 생각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였다. 아까는 별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나는 불안하고 조심스러웠으며 많은 것을 피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밤 별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자유롭게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침대에 누워 의지력에 이끌려 나는 눈을 감았다. 정말 재밌었어요. 아무도 묻지 않는 밤, 아무도 묻지 않는 밤 빈 공간. 진정한 행복.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겠어요. 호화로운 집, 막대한 재산, 그리고 멋진 남편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유였다. 나는 나의 의지와 힘으로 굳건히 서 있다. 나는 원하는 대로 살고자요.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었다. 그의 삶은 62세에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아무런 후회도 느끼지 않았다. 저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삶을 즐길 수 있어. 네, 그게 다입니다. 강민수 감독은 아직 젊다. 그는 아내를 찾을 것이다. 나는 하지만 나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건 남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그림자야. 우리는 빗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닫았어요. 나는 내일 아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엔 어떤 손님들을 만나게 될까요? 다음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도와주시겠어요? 나는 잠이 들었다. 평화로운 잠이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조금 늦었지만 사랑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그것은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사실, 때로는 해롭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괜찮지만,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명심하세요. 원하실 때 언제든 떠나셔도 됩니다. 원하실 때 언제든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건 단지 숫자에 불과하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금후. 저처럼 62세의 맨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자유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위하여 천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바로 전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